안녕하세요. 감정 맛집입니다.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몰아보기 시리즈입니다. 오늘은 태양을 삼킨 여자 구주차분 41회부터 45회까지 몰아보기를 준비했으니 재미있게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41회 요약 하이라이트. 세리의 방. 이전 회차에서 세리의 서랍에서 주식 관련 서류가 없음을 확인한 민경채. 민세리는 친엄마의 유전자 검사 결과도 확인했고 해산물 알러지 있는 것도 확인했다고 합니다. 민경채가 친모가 주식 달라고 하더냐란 질문에 세리는 친엄마가 주식 맡아놨다가 내가 필요하면 언제든 돌려준다고 했다고 합니다. 민경채는 당장 친엄마란 사람에게 전화하고 연결되면 언니 바꿔라고 합니다. 세리는 울면서 주식 맡긴 날부터 연락 안 된다고 합니다. 경채는 네 엄마란 사람이 딸한테 사기친 거네라고 하자 세리는 그렇게 말하지 마. 무슨 사정이 있을 수도 있잖아 라고 합니다. 경채는 세리의 따귀를 때리고는 차라리 깡패한테 뜯기는 게 낫지. 친엄마를 찾았어? 친자 확인까지 했어? 너처럼 해산물 알러지도 있어? 아주 좋았겠다. 행복했겠어. 맨날 엄마 노래를 부르더니 모녀 상봉해서 원도 한도 없겠네 이제라고 비꼽니다. 세리는 원도 한도 없어. 행복해 죽겠어라고 합니다. 경채는 네가 지금 무슨 짓 한 줄 알아? 그 주식 그게 어떤 의미인데? 네 지분이 누구 손에 넘어가느냐에 따라 회사 경영권이 흔들릴 수도 있어. 그걸 사기꾼한테 넘겨. 한 입에 털어먹혀. 너 왜 사니? 차라리 나가 죽어. 평생 사고 치다가 늙어 죽을 거면 지금 죽어버려. 세리는 울면서 나도 살기 싫어라고 하자 민경채는 골든타임 놓치고 들킬 때까지 가족들 속여먹고 넌 구제불능이야. 차라리 안 태어나는 게 나을 뻔했어. 난 너 다신 안 봐라며 세리방을 나갑니다. 민 회장도 알게 됩니다. 일요일이지만 김변이 급히 호출됩니다. 김변은 민 회장, 민 사장이 있는 자리에서 대책을 제안합니다만 결국 세리의 신분이 노출되고 잘못하면 4년 전 살인 사건이 다시 소환될 수도 있어 민 회장은 반대합니다. 경채는 김변을 불러 향후 대책을 논의합니다. 김변은 세리의 지분을 누가 갖느냐에 따라 캐스팅 보트가 될 수 있는데 지금은 그마저도 아니니까 새로운 변수를 대비해서 다시 판을 들여다봐야겠다고 합니다. 지섭과 수정의 대화입니다. 지섭은 어차피 회장은 경채라고 한탄하자 수정은 오빠 포기가 빠른 거야 아니면 욕심이 없는 거야 라고 합니다. 지섭은 그래봤자 아버지가 지분 경채한테 넘겨버리면 끝나는 거 아니냐라고 하자 수정은 아버지 곁에 새 얼굴이 나타나면 당신 지분 언니에게 몰빵한다고 누가 보장해라고 하자 지섭은 이해할 수 없는 표정을 짓습니다. 한편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루시아.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민 회장만 타고 있네요. 엘리베이터를 탄 루시아는 민 회장의 안색이 안 좋다며 손 마사지를 해줍니다. 그런데 다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민 사장이 기다리고 있다 이걸 봅니다. 한편 오판술은 스텔라장의 인물화를 그리면서 민지섭에게 전화하여 스텔라장에 대한 정보를 독촉합니다. 한편 문보는 팀원들에게 4주년 정기세일 신경 써달라고 부탁하면서 부본부장에게 정기세일 프로모션 총괄 기획을 해보라고 합니다. 세리는 방에서 내려와 주방에 가서 양푼에 비빔밥을 만들어 개걸스럽게 먹습니다. 경채가 퇴근하여 집에 들어와서 세리를 찾습니다. 세리가 밥 먹는 주방 식탁에 와서는 밥이 넘어가냐고 하자 세리는 앞으로 언니 말 안 듣고 반대로 할 거라고 합니다. 경채는 화가 나서 세리가 먹고 있던 밥이 든 양푼을 바닥에 던져버리며 41회가 마무리됩니다. 그동안 조용하던 세리가 결국 대형 사고를 쳤네요. 세리가 가짜 친모에게 넘겨줬던 주식 관련 서류는 모태주, 스텔라장, 루시아의 연합 세력이 접수한 상태인데 과연 향후 어떤 역할을 할지 궁금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42회 요약 하이라이트. 41회에서 민경채가 세리가 먹던 비빔밥이 담긴 양푼채로 바닥에 내동댕이 쳐버리자 세리는 그래 나 없이 잘 살아봐. 나 이제 언니 안 보고 살 거야 라면서 가출합니다.
경채가 민 회장 방에 들어옵니다. 왜 잡지 않았냐고 합니다. 민 회장이 이제 너도 알겠냐? 부모 뜻 거스르는 자식이 어떤 폭탄인지. 언제 터질지 모르는 불발탄. 안전핀 뽑힌 수류탄 딱 그거야. 어떤 경우라도 부모는 자식 포기해선 안 돼. 당장 가서 세리 잡아와라고 하자 경채는 그거야 부모 자식 간 얘기죠. 저야 세리한테 언니밖에 더 돼요? 그냥 두세요. 잘못돼도 어쩔 수 없고. 팔자죠 뭐라고 합니다. 경채는 왜 이럴까요? 이제 주식 몽땅 사기당하고 자신에게 반항하는 세리가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세리는 울며 거리를 방황합니다. 택시에서 내린 세리는 기사에게 잠깐 기다리면 돈 갖고 나오겠다고 합니다. 세리는 로비 프론트 여직원에게 5만 원 빌려달라고 하는데 안 빌려주고 옆에서 보고 있던 루시아가 빌려줍니다. 그리고 잘돼도 없다고 하면서 호텔비도 좀 꿔달라고 하자 루시아가 머무는 호텔에 데려가 재웁니다. 한편 문보는 사장님 결제가 났다면서 정기세일 프로모션을 민지섭에게 일임합니다. 루시아는 회장실에 들어와 어제 잘 못 주무셨죠. 막내 따님 걱정으로라고 하자 민 회장은 놀라면서 자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라고 합니다. 루시아는 제가 데리고 있으니까 곧 돌려보내겠다고 합니다. 한편 문본, 루시아, 민지섭이 있는 자리에서 루시아가 문본에게 헬레나 루이즈가 런칭한 뷰티 브랜드 미국에서 난리인데 우리도 독점권 따면 좋겠어요. 알아보니 스텔라장이 그쪽 실무자하고 친분이 있다는데 라는 말을 흘리자 민지섭은 솔깃하여 듣습니다. 문본과 루시아는 이렇게 힌트를 줬으니 민지섭이 스텔라장과 접촉하려고 할 테고 무리수를 둘 거란 예상을 합니다. 지섭은 이 정보를 알고는 사무실을 나가자 문본은 루시아에게 우리는 우리대로 진짜 프로모션을 기획해볼까요? 라고 합니다. 민지섭은 민수정으로부터 스텔라장 연락처를 받아 집으로 와서 아내 오자경에게 4주년 정기세일 프로모션 기획을 자기가 한다고 자랑합니다. 오자경은 스텔라장과 접촉하여 돈 좀 쥐어주라고 합니다. 민경채로부터 세리가 가출했는데 루시아가 데리고 있다는 말을 들은 김선재. 김선재는 루시아에게 딸 미소의 원수인 세리를 데려가서 재워줬다는 사실에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고 하자 루시아는 내가 뭘 하든 신경 꺼. 그게 너에게도 좋을 거야 라고 합니다. 루시아는 세리를 태우고 바다로 갑니다. 그리고 세리에게 큰 언니 와 있으니까 집에 가라고 합니다. 민경채는 세리에게 집으로 들어와. 대신 조건이 있어. 2번 다시 네 친엄마 이야기 꺼내지 마. 생각도 하지 마. 찾을 생각은 더욱 하지 마. 네 엄마 죽었어 라고 합니다. 세리는 언니가 친엄마를 죽였구나. 그동안 엄마 찾고 싶다는데도 언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였어 라고 단정합니다. 세리는 자살하려고 바다에 뛰어듭니다. 민경채가 물에 뛰어들다 넘어지고 루시아가 뒤쫓아와 세리를 붙잡기 위해 물속으로 뛰어가면서 42회가 끝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43회 요약 하이라이트. 세리를 뒤쫓아 물속에 뛰어들어간 루시아는 세리를 붙잡고는 살지 못해 죽는 사람 심정이 어떤 건지 알아? 살아. 꼭 살아. 너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은 없는지, 상처받는 사람은 없는지 뼈저리게 반성하고라고 하며 기어이 세리를 구해냅니다. 집으로 돌아온 루시아에게 스텔라장은 살리고 싶은 딸내미는 허망하게 보내고 원수들만 줄줄이 살렸다고 합니다. 민 회장은 민경채와 만나 얘기합니다. 민 회장은 살다 별꼴을 다 보내. 어린 게 목숨 담보로 협박이나 하고라고 합니다. 루시아는 다음날 민 회장실에 들러 청심환을 건넵니다. 막내 따님 먹이세요. 그 좋은 나이에 왜 죽을 생각을 했는지, 누가 옆에서 따뜻한 말 한마디만 건넸어도, 손 한 번만 잡아줬어도 그런 마음 안 먹었을 텐데 몸만 컸지 속은 아직 애예요. 엄마처럼 곁에서 보듬고 달래줄 사람 있으면 마음 잡을 텐데 라고 합니다. 김선재는 루시아에게 다가와 회장님에 이어 막내 아가씨 목숨까지 구했다며 활약이 대단하다고 비꼽니다.
루시아는 오너가의 복수를 하든 은혜를 베풀든 그건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당신은 가서 당신 일이나 해. 가서 주인이나 지키시죠. 걔는 그게 본분이라며라고 하며 당신 내 편하면 되겠네. 또 알아. 내가 회장님의 여자가 되어 당신 명주를 쥐게 될지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민지섭은 민수정을 통해 스텔라장에게 문자 보내고 드디어 스텔라장과 만납니다. 지섭은 헬레나 루이즈 측에 다리를 좀 놓아달라고 하면서 사례비를 건넵니다. 지섭과 헤어진 스텔라장은 루시아에게 우리 계획대로 하되 결과는 민지섭이 책임지게 될 거라고 하네요. 스텔라장은 루시아에게 문보는 좋은 사람이지만 좋아하지는 마라고 합니다. 우리는 할 일이 많다고 하면서 지섭은 독점권은 따놓은 당상인양 팀 전체 회식을 열어 자기가 사겠다고 합니다. 문보는 오판술에게 부모님 기일이 다가와 제사 지내야 한다며 집에서 제사 지낼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공 실장은 세리에게 다시는 자살쇼 같은 거 하지 말라고 하자 세리는 큰 언니가 우리 엄마 죽인 것 같애라고 합니다. 민지섭은 스텔라장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는데 실망스럽게도 헬레나 루이즈 측에서 독점 계약 의사가 없다는 말을 전해 듣습니다. 민 회장은 민 사장을 불러놓고 세리를 루시아에게 맡겨보라고 합니다. 한편 세리는 민 회장 호출로 회사에 갔는데 회장실에는 루시아가 있습니다. 민 회장은 세리에게 너 앞으로 공부 빼고 이 사람에게 다 배워라고 합니다. 민 사장이 회장실로 들어와 민 회장의 의사와는 달리 세리에게 집으로 가라고 합니다. 큰 언니 말을 안 듣겠다고 공언했던 것처럼 세리는 루시아 팔짱을 끼면서 이 언니 따라가겠다고 합니다. 회장실을 나온 세리는 오해하지 마요. 나 큰 언니 물 먹이려고 일부러 그런 거니까라고 합니다. 옥상에 가볼래? 거기 가면 마음이 좀 풀릴 거야. 세리는 나 여기서 뛰어내릴 건데 엄마 같은 마음으로 한번 구해봐요라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보며 미소가 자살하는 모습이 데자뷰하며 세리를 붙잡으며 43회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44회 요약 하이라이트. 민경채는 옥상에 올라와 세리에게 당장 옥상 난간에서 내려오라고 하고 김비서 차 타고 당장 집에 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민경채는 루시아에게 당장 회장님께 말씀드려 세리 못 맡겠다고 하라고 합니다. 루시아는 회장님이 마음 바꾸시면 그렇게 하겠다고 합니다. 김변은 늘상 하던 대로 문본에게 시비를 겁니다. 부본부장을 총알바지로 내세우고 자리 보전하고 있는 거 부끄럽지 않아요? 라고 하자 문본은 기회를 준 것뿐이고 정식 보고도 안 했는데 소문도 빠르네요 라고 합니다. 문본은 슬쩍 들키지 않는 불법도 불법이라고 하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자 김변은 도둑이 제발 저리는 것처럼 혹시 협력사 재계약 불발건 얘기하는 거면이라고 합니다. 이때 문본이 회장님도 누군가의 농간 때문이라는 걸 아시고 계신다고 하자 김변은 살짝 당황하는 듯합니다. 민경채 사장은 민지섭에게 긴 말 안 해. 프로모션 총괄 다른 사람에게 넘겨. 라고 하자 민지섭은 내가 하면 왜 하늘이 무너지냐? 라고 합니다. 민경채는 민강이 무너지겠지. 오빠가 가당키나 해? 라고 합니다. 지섭 입장에서는 간만에 능력 발휘해 보려는 자신을 무시하는 경채의 발언에 화가 나서 그래. 세리는 나가리 됐다 치자. 나 수정이, 집사람, 처갓집 지분 합치면 너도 너 자리 장담 못해라고 하며 향후 민강가의 후계구도를 놓고 다툴 것을 예고합니다. 회장실에 불려간 루시아는 민 회장과 얘기를 나눕니다. 민 회장은 민 사장이 자네 안 좋게 생각하는 거 새삼스러울 것도 없잖아라고 합니다. 루시아는 사장님께서 저렇게 반대하시는데 괜찮을까 싶어서라고 합니다. 민 회장은 자네가 내 목숨 구한 것도 계획적이라고 생각하는 놈인데 뭐. 자네는 사람 뼛속까지 의심하는 내가 처음으로 믿는 사람이야 라고 하며 루시아에게 완전히 마음을 열고 무한신뢰합니다. 그리고 세리 저놈 지금은지 언니한테 심상해서 엇나가느라고 저러는데 다독이고 붙잡아줘. 나한테 그랬던 것처럼 그놈한테도 운명이 되어줘라고 합니다. 한편 민경채가 대화 상대가 필요하면 정신과 치료 전문에 붙여준다고
루시아는 절대 안 되라고 하자 세리는 왜 안 되는데? 물속에서 나한테 뭐라 했는지 알아? 어떻게든 살아남아래. 꼭 살아달래. 큰 언니 나한테 한 번이라도 그런 말 한 적 있어? 언니가 그 여자 왜 그렇게 싫어하는지 몰라도 그럼 난 더 반대로 할 거야 라고 합니다. 김선재와 민경채는 뭔가 계획을 꾸밉니다. 김선재가 지섭이라면 분명히 어디에서건 위조 계약서라도 만들어 올 겁니다. 문태경이랑 루시아가 지섭이 사고칠 걸 뻔히 알면서도 묵인하고 있는 걸 보면 분명히 다른 계획이 있을 겁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회장님이 몇 년 전에 신설한 특별사규에 따르면 오너가 중 심각한 해사 행위가 있을 시 보유한 지분을 강제로 내어놓게 되어 있어요. 그걸 사장님이 취득하시면 회장님 다음으로 민강유통 최다 지분 보유자가 되는 겁니다. 라고 하고 민경채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짓습니다. 오자경은 지섭에게 전화하여 위조 계약서라도 만들어버리라고 합니다. 민 사장과 김변은 온라인 팀에 와서 이번에 전기세일 프로모션은 부본부장이 진행할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계약은 해올 거라며 사전 예약 판매도 제한합니다. 문태경 부모의 기재사 때문에 집을 비워준 오판술 부부는 딸네 부부를 불러내어 함께 외식을 합니다. 한편 문태경의 제사에 루시아는 도우미로 나서 도와줍니다. 제사가 끝난 후에 문보는 루시아의 손을 잡고 자신에 대한 깊은 얘기를 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얘기며 그 복수 대상이 민 회장, 결정적 증거가 이 집에 있다는 것도. 또한 난 루시아 씨가 결혼했어도 좋고 애가 있어도 좋고 빚쟁이라도 좋고 가면을 썼다고 해도 괜찮아요 라며 루시아를 향한 자신의 진심을 고백합니다. 이때 민 회장이 전화합니다. 커피를 어떻게 해줄까 하고 묻는 문태경의 목소리가 들리자 민 회장이 옆에 누구야? 남자 목소리 같은데 라고 하자 루시아는 본부장님이라고 합니다. 문태경이 커피 준비하다 뜨거운 물에 데었나 봅니다. 루시아가 가서 얼음 찜질을 해줍니다. 다음날 문태경은 고마움의 표시로 루시아에게 스카프를 선물합니다. 문태경의 부모님 기재사를 계기로 문태경과 루시아는 직장 동료 이상의 관계로 발전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루시아가 선물을 열어 스카프를 두르자 민 회장이 온라인 팀에 다가와 밖에서 이 광경을 바라보며 긴장감이 높아진 가운데 44회가 마무리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45회 요약 하이라이트. 민두식은 맞은편에서 민수정이 인사하는 것도 무시하고 지나쳐 회장실로 돌아와서는 문태경과 루시아가 언제부터 저렇게 가까워진 건지 궁금해하고 살짝 질투심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민경채는 지섭에게 다음 주까지 계약서 받아온다니 기대가 크다고 합니다. 계약만 따오면 본부장 자리도 내준다고 합니다. 지섭은 아내에게 프로모션 잘 되면 본부장 자리까지 약속받았다고 하자 오자경은 가짜 계약서라도 내밀어라고 합니다. 한편 민수정은 회장실에 결제 서류 갖고 가서는 아버지에게 머리 염색하시고 루시아와 같이 식사라도 하시라며 레스토랑 티켓도 건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채가기 전에 루시아에게 마음 표현하라고 합니다. 또한 루시아가 문태경과 꽤 가까운 사이라는 것도 알려주면서 루시아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라고 민 회장을 부추깁니다. 연하는 민 회장 집을 방문하여 공 실장에게 지난번 그 변호사님 언제 또 오시는지 묻습니다. 이 말을 들은 오자경이 그분은 이종 사촌 오빠인데 매달 마지막 토요일에 회장님 댁에 들러 장부 같은 거 검사받는다고 얘기해줍니다. 궁중요리나 보양식 같은 거 좋아하니까 참고하라고 합니다. 문태경은 밤에 루시아에게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했다면서 몇 가지 사적인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그 시간 민 회장이 루시아에게 전화하니 통화 중입니다. 수정이로부터 들은 얘기가 있어 혹시나 해서 문태경에게 전화하니 문태경도 통화 중입니다. 한편 오판술은 돋보기로 비춰가며 문태경의 제사 때문에 집을 비운 사이 비밀 금고에 이상이 없는지 혹시나 손탄 건 아닌지 확인합니다. 민 회장은 세리에게 주말에 루시아 만나보라고 합니다. 한편 민 회장실에 들른 루시아는 문태경이 선물한 스카프를 두르고 있습니다.
민 회장은 주말에 우리 막내가 전화할 거야. 라고 하자 루시아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합니다. 민 회장이 나한테도 도움이 됐는데 안 될 이유 없잖아. 라고 하자 루시아는 그렇게까지 믿어주실 줄 몰랐어요. 라고 합니다. 이때 민 회장은 자네 늘 모르지 내 마음도 내 생각도 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민 회장이 민경채와의 약속 때문에 마음을 내보이지는 못하고 은연중에 저런 말을 하여 루시아가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길 바라는 것 같네요. 그리고 문태경 본부장하고 각별한 사이인 것 같은데 라고 하자 루시아는 한 팀이니까요 라고 말하며 넘깁니다. 민 회장은 스카프를 보면서 대놓고 어울리지도 않는데 뭘 그런 걸 하고 다녀라고 합니다. 선물 받은 거라고 하자 민 회장은 그딴 걸 선물이라고라고 합니다. 왜요? 좋은데 의미도 있고 라는 루시아의 말에 명품도 아닌데 좋아봤자지라며 일부러 문태경의 선물을 폄하합니다. 다분히 질투심으로 깎아내리는 말을 하네요. 민 회장은 민 전무가 주더라면서 루시아에게 레스토랑 식사 티켓을 건넵니다. 김변은 온라인 팀에 와서 사전 예약 판매 때문에 홈페이지가 다운될 지경이라며 물량 확보를 더 해야 되니 어쩌니 설레발을 치자 문보는 김변에게 남의 팀 일에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라고 합니다. 드디어 주말 루시아는 세리를 만나기로 한 곳에서 혼잣말을 합니다. 이제부터 시작이야. 넌 이제부터 내가 죽으라면 죽는 신용이라도 해야 할 거야. 세리는 나요. 우리 큰 언니한테 개기느라 여기 나온 거지. 아줌마하고 뭐 해볼 생각 없거든요. 아빠한테 잘 둘러댈 거니까 우리 2번 다신 만나지 말조라며 돌아섭니다. 루시아는 그럼 마지막으로 술이나 한잔 할까라고 합니다. 술 마신 후 혼자 터덜터덜 걸어가는 민세리 앞에 모태주가 괴한처럼 나타나서 으슥한 곳으로 데리고 갑니다. 이때 루시아가 나타나서 걔한테 손만 대봐 라면서 병을 깨뜨려 쥐고 모태주에게 다가와서는 이 아이 머리털 하나라도 건드리면 그때 당신도 죽을 줄 알아라고 합니다. 아줌마 뭔데? 라고 하자 얘 엄마야 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루시아는 괴한으로부터 세리를 또 구해주게 되고 세리는 이제 루시아에게 고분고분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상 태양을 삼킨 여자 구주차분 41회부터 45회까지 몰아보기를 마칩니다. 잊지 마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다음에 또 다른 몰아보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